열에 강하고 강도가 높은 세라믹. 우리 생활 곳곳에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라믹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라믹은 많은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답니다. 또한 잘 마모되지 않고 어떤 화학물질과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는 우리 삶의 필수 소재인데요.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세라믹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병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세라믹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소재는 열에 강하고 각종 화합물질에 부식되지 않으며 강도가 높고 잘 마모되지 않는 다양한 특성과 장점 때문에 우리 생활과 각종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선 전통 세라믹이란 무엇인지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전통 세라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현재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세라믹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전통 세라믹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소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통 세라믹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세라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세라믹 소재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금속이 아닌 무기 재료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소재, 즉 금속 소재, 화학 소재, 세라믹 소재가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 중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 유리, 시멘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천연 광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전통 세라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통 세라믹과 함께 첨단 세라믹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 세라믹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천연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첨단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고순도로 정제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세라믹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통 세라믹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전통 세라믹 제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지만 전통 세라믹은 우리 집안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화장실의 세면기를 시작으로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담는 식기들,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시멘트, 유리, 타일, 단열재 등 우리 집안에는 셀 수 없는 전통 세라믹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라믹은 높은 온도에 잘 견디며 각종 화학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 내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매우 높은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마모되지 않는 우수한 내마모성까지 갖고 있죠. 전통 세라믹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은 옛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부터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개발된 첨단 세라믹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더 편리하고 똑똑해지고 있죠. 전통 세라믹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세라믹의 도자기를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고려 청자, 조선 백자는 무게감이 있고 깨지기 쉬웠지만 최근에는 자동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도자기 등이 개발되어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전통 세라믹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 세라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라믹에서 전통은 옛날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옛날은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도자기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의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든 토기입니다. 기원전 25,000년 무렵 체코에서 인류의 최초의 토기가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만년경 그릇 모양으로 된 토기가 제주도의 고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흙을 빚어 높은 온도의 불에서 구워낸 그릇이나 장신물을 도자기라고 하는데요. 도자기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 세라믹이랍니다. 또한 도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으로 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신기한 유리가 하나 있죠. 바로 불이 보이지 않는데 요리가 되는 인덕션 레인지라는 것이죠. 불은 보이지 않는데 신기하게 유리판 위에서 음식이 끓고 있죠. 냄비 속의 음식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인덕션 레인지는 녹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덕션 레인지에 사용되는 유리는 열 팽창 계수가 아주 낮아서, 즉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뜨겁고 찬 것에 순간적으로 닿아도 깨지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인덕션 레인지에 사용되는 유리는 원래는 천체 망원경을 만드는 유리였답니다. 또한 TV에서 깜깜한 밤에도 앞이 잘 보이는 렌즈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 또한 유리입니다. 유리 중에서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특수한 유리죠. 이 유리를 통하면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을 볼 수 있답니다. 적외선을 볼 수 있다면 적외선 광선이 없는 깜깜한 밤에도 천하무적이 되겠죠? 이렇게 유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19세기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되는 필수품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세라믹이 그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통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도자기, 유리,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는 비금속 제품인 내화물, 시멘트 등으로 구분하며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염을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세라믹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케라모스로 흙으로 만들어진 또는 불에 태워서 만든 물건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만든 금속이 아닌 무기물을 의미합니다. 도자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라믹입니다. 도자기 하면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방의 그릇 중 거의 대부분이 도자기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그릇뿐 아니라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고 재료의 특성을 파괴시키지 않는 세라믹 칼이 주방의 필수품으로 등장했죠. 주방뿐 아니라 화장실의 세면기, 양변기는 대표적인 도자기 제품입니다. 도자기는 생활자기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가 없었다면 우리 생활은 어땠을까요? 집안에서는 낮에는 조명을 사용해야 하고 세수나 화장을 할 때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건축 재료나 생활용품으로 활용되는 것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유리의 활약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고온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에 매우 강하여 내화물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내화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 이외에 고온에서 녹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주로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을 생산하는 고온 설비에 사용됩니다. 녹이는 재료보다 재료를 녹이는 데 필요한 그릇이 더 쉽게 녹는다면 제대로 재료를 녹일 수 없겠죠? 철을 녹이는 용광로로는 철보다 녹는 점이 높은 세라믹 내화물이 없다면 만들 수 없습니다. 세라믹은 그 자체만으로도 쓰임이 다양한 재료이면서 다른 재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화물은 신석기 시대의 토기부터 현재의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등 고온 설비가 필요한 산업이 발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입니다. 또한 전통 세라믹은 도자기, 유리, 내화물 이외에도 세라믹이 단단하고 닳지 않는 특성을 활용한 연마제로도 활용됩니다. 연마제란 표현이 다소 생소하시죠? 연마제란 재료를 깎거나 갈고 닦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마제로는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가는 쇳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제품들의 표면이
거칠고 날카롭다면 사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시겠죠? 세라믹 연마제는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자르는데 그 어떤 연마제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통 세라믹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라믹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통 세라믹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유리는 세라믹 소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명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전통 세라믹의 미래는 유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건물이나 자동차의 창으로 옛날부터 유리가 널리 쓰이고 있죠.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 빛도 들어오고 열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덥고 맑은 날에는 너무 강력한 햇빛이 들어와서 커튼을 치고 춥고 흐린 날에는 반대로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지요. 그런데 미래에는 유리창에 커튼을 설치할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커튼 없이도 창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의 열과 빛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유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유리는 간단한 스위치로 유리창을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커튼을 친 것처럼 불투명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밝고 더운 날에는 유리창이 불투명하게 변했다가 흐린 날에는 투명하게 변하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최근에는 화장실 문에 스마트 유리를 활용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투명한 상태가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불투명해져서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아 현재 화장실의 사용 유무를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하지요. 또 스마트 유리 원리를 이용해서 투명했던 유리벽이 불투명해지면서 스크린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교실의 칠판은 글씨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화면으로 변해 동영상 자료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칠판으로 바뀐다고 하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는 자동차의 유리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유리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와 같은 창유리와 차의 좌우와 내부에 달려있는 거울유리, 그리고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헤드라이트에도 유리가 쓰이고 있죠. 이렇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유리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유리 기술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하다 보면 빗방울이 유리에 붙어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어 빗물을 닦아주는 와이퍼를 움직이죠. 그때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와이퍼의 소리가 시끄러워 운전하기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옆유리의 경우에는 와이퍼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뒤에서 오는 차를 보기 어렵게 되죠.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발수유리라고 하는 유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유리를 사용하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붙어 있지 않고 저절로 또르르 구르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연꽃잎에 이슬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다가 굴러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수유리는 유리에 특수한 물질을 코팅시켜 유리 표면을 연꽃잎 구조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 유리창이 안쪽에 김이 서려서 뿌옇게 되어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를 위해 유리 표면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투명 전도막 코팅을 하고 전기를 살짝 흘려주면 열이 발생하면서 습기를 건조시켜 유리창을 항상 맑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앞유리의 아랫부분을 부분적으로 코팅하여 작은 투명 스크린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속도계나 거리, 기름 양과 같은 각종 계기판의 정보와 내비게이션 화면을 앞을 보는 상태에서 앞유리를 통해 바로 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유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유리,
태양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 전지용 기판 유리. 우리 몸이 뼈나 치아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뼈나 치아용 유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생활은 똑똑한 유리들의 개발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뀌게 되겠죠. 이번에는 세라믹이 건축 소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볼까요? 세라믹은 시멘트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답니다. 건축 소재는 무기 소재, 유기 소재, 금속 소재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성 재료를 말한답니다. 건축 소재가 달라지면 우리의 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 절약 캠페인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사용이 제로인 집을 뜻하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라고도 한답니다. 집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지요. 태양광, 땅에서 발생하는 지열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태양광 소재가 필요한데 세라믹은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소재랍니다. 또 세라믹 단열재는 우수한 성능뿐 아니라 부피도 크지 않아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되죠. 특히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는 불에 약해서 화재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세라믹 단열재는 불에 타지 않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은 실내가 건조해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습기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매번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습 타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타일 내부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기 구멍을 형성하여 실내 습도가 낮아지면 타일 내부에 저장된 수분을 배출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더 안전한 소재를 사용한 집에서 생활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전통 세라믹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선조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전통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건 전통 세라믹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 세라믹은 더 발전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전통 세라믹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생활을 실현해 줄 전통 세라믹의 활약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다음 편 첨단 세라믹도 기대해 주시고요.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